정우성은 한국 남자 배우 중에서도 기복 없는 미모를 자랑하는 소위 연예인의 연예인이다. 이 정도로 잘생긴 외모면 대부분 위트는 좀 부족하기 마련인데 정우성은 그마저도 반전미를 보여준다. 잘생겼다는 말을 인생 내내 수만 번은 들어왔을 정우성. TVN의 예능 프로그램 유키즈온더 블럭에서 매번 리액션하기 힘들지 않냐는 유재석의 질문에 그는 속마음은 늘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네 알아요, 짜릿해, 늘 새로워, 잘생긴 게 최고야 라고 농담을 하니까 재밌게 봐주시더라 고 솔직하게 말해 화제가 됐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외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내면에 무엇이 표현되느냐가 한 사람으로서 매력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진중한 내면의 매력까지 보여줬다. 학창시절 정우성은 친한 친구와 함께 은행 직원의 꿈을 안고 상고에 진학했다. 그런데 함께 진학했던 친구가 특정 선배들과 엮이면서 학교를 떠났고 선배들은 표적을 정우성으로 돌려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고 한다. KBS 예능 프로그램 도우락당 수다승철에 출연했던 정우성은 동급생 사이에 존재하는 서열과 계급이 마치 정글 같았다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 불합리한 환경에 대한 반항심이 점점 커져 결국 17살 나이에 자퇴를 결심하게 됐다. 학교폭력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현재 연예계 흐름에서 학폭으로 인한 정우성의 과거 자퇴 경험은 네티즌들에게 다시금 재조명되며 큰 안타까움을 샀다. 팬들은 자퇴까지 선택했을 정도면 당시 그가 당한 학교폭력이 너무나도 심했던 것 같다. 학폭은 어떻게든 뿌리 뽑혀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1999년 1월 9일에 개봉했던 정우성, 이정재 투톱 주연의 영화 태양은 없다는 그의 필모그래피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작품 중 하나다. 정우성은 복싱 충격으로 인한 뇌세포 손상으로 나타나는 후유증인 펀치드렁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순박한 복서 역할을 맡았는데 당시 26살이던 정우성의 리즈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작품을 통해 만난 배우 이정재와는 연예계에서도 소문난 절친이며 광고도 함께하고 패션 사업도 함께할 만큼 막역한 사이다. 영화 속에서는 시종일관 옥신각신 다투는 그들이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서로에게 존댓말을 쓰고 있으며 이 때문인지 서로 싸울 일이 거의 없는 탄탄한 우정을 자랑한다. 배우 이정재만큼 배우 고소영과도 친분이 있었던 정우성. 이 두 사람은 데뷔 초에 영화 구미호, 비트, 러브까지 총 3편의 작품을 함께했기 때문에 막역한 사이가 됐다. 고소영은 정우성보다 한 살이 많은데 인터뷰 중 정우성과의 실제 러브라인을 묻는 말에 관해 연하는 싫어요, 첫인상은 얼굴만 좀 잘생긴 느낌이었어요 라고 밝히며 찐친임을 증명했다. 한 인터뷰의 질문 응답지에서는 정우성의 단점으로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은 거라고 적기도 했다. 도대체 정우성의 다리가 어떻게 짧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고소영의 농담에 관한 정우성의 반응 역시 유쾌하다. 그는 고소영의 공격에 짧은 제 다리가 사랑스러워요 라고 답하며 끄떡없는 자존감을 보여주기도 했다. TVN 유키즈 온더 블럭에서 유독 짤로 많이 남았던 장면으로 밸런스 게임 장면이 있다. 빚더미 정우성으로 살 것인지 현재 재력의 조세호로 살 것인지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세호는 주저없이 빚더미 정우성을 고르며 한 달이면 갚습니다 라고 단언해 주변을 폭소하게 했다. 또한 정우성에게 유재석 대 조세호 대 정우성 중 누구로 다시 태어나고 싶냐는 질문에 그는 저는 저요 라고 당연한 대답을 했고 유재석은 씁쓸한 표정으로 이렇게 빨리? 라고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 외 질문 중에는 정우성으로 태어나기 대 건물주로 태어나기가 있었는데 조세호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정우성으로 태어나서 건물 사면 되죠 라고 답하기도 했다. SBS 드라마 나라라 개천용의 박삼수 역에 정우성이 긴급 투입됐다. 기존 박삼수 배역을 맡았던 배우 배성우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바람에 대체 합류한 것이다. 이에 시청자 대부분은 아무리 긴급 투입이라도 비주얼이 너무 다른 것 아닌가? 라는 반응을 보이며 이미 16화까지 진행된 드라마에 투입된 정우성의 등장에 의문을 품었다. 그런데 막상 정우성이 박삼수 역을 연기하고 난 뒤 반응은 사뭇 달라졌다. 의외로 잘 어울린다는 평이 넘쳐나는 것이다. 시청자들은 이전의 걱정과는 달리 생각보다 더 잘 어울려서 당황스러울 정도다. 역시 영화 똥개를 찍었던 짬바가 있다며 능청스러운 정우성의 연기력이 극찬을 보냈다. 평소 술친구로 자주 만난다는 배우 주지훈과 정우성. 주지훈은 유키즈 온더 블럭에서 술친구 정우성의 술버릇에 관해 이야기에 화제가 됐다. 역시나 남다른 친분인지 정우성 없이 정우성의 TMI를 마음껏 대방출한 것이다. 우선 정우성은 술을 마실 때 주로 술잔 하나에 독주와 얼음을 넣어 마시며 안주는 잘 먹지 않는다고 한다. 집에 라면 하나 없을 정도라 주지훈은 곤혹스러워하며 집이 호텔 같아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외부에서 음식물을 지참해서 방문하는 건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무언가를 계속 닦는 버릇이 있는데 술버릇마저도 깔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지훈은 방송 중 혼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며 정우성에 관해 동의 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걱정했지만 사실상 주지훈이 그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여줬을 만큼 고고한 TMI가 아닐 수 없다. 정우성의 연기력 자체는 큰 논란이 되지 않지만 그의 발성은 자주 혹평의 도마 위에 올랐다. 훌륭한 외모에 비해 발성은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특히 영화 아수라에서 연기는 좋았지만 비속어 연기와 발음이 어색하다는 평이 많았고 영화 강철비에선 초반에 등장하는 북한 대사의 장면의 발음이 같은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2020년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선 이 부분을 상당히 개선한 모습을 보여줬다. 욕설 대사도 한층 자연스러워지고 발음 문제가 상당히 완화된 모습을 보여줘 관객들의 호평을 한몸에 받았다. 특히 함께 출연했던 전도연과의 씬에서 연기력이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 작품 전체의 퀄리티에 일조했다. 적지 않은 나이와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의 피드백을 꾸준히 반영해 노력하는 배우임을 증명한 셈이다.
있다. 정우성은 기공자 같은 외모와는 달리 찢어지게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 판자촌 산동네에서 유년기를 보냈는데 재개발로 줄줄이 떠나는 집들 사이에서도 끝까지 남았던 집이 본인의 집이었다고 한다. 버티고 버티다 떠밀려 이사를 가던 동네 역시 재개발 지역이었으며 그 구역에서도 마지막까지 버텼을 정도로 경제난이 심각했다. 그래서 그는 학업보다는 가정의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더 많이 쏟으며 자랐다. 늘 배고팠던 어린 시절의 정우성이었지만 유전자의 힘인지 어릴 적부터 당신의 키를 가져서 종종 성인으로 오해받기도 했는데 정우성은 이를 이용해 중학교 3학년 때 서문여자고등학교 앞에 있던 햄버거 가게에 무려 재수생이라고 속이고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다고 한다. 생계를 위해 학업보다는 아르바이트에 뛰어들었던 정우성에게는 예상치 못한 전개가 놓여져 있었다. 그의 빛나는 외모 덕에 일하는 가게 앞에 여고생들이 북적거리게 된 것이다. 나이를 속이고 일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급이 500원이었음에도 보너스를 10만원가량 받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고등학교 자퇴 시기까지 꾸준히 이어갔던 햄버거 가게 일을 그만두고 그는 막연하게 배우에 대한 꿈을 그리게 됐다. 알바를 하면서 받았던 관심이 그의 시야를 한층 더 넓게 만들어준 셈이다. 그는 자퇴와 동시에 모델 일을 시작했다. 모델센터에 들어가 훈련을 받고 동시에 에이전시를 직접 돌며 사진을 돌렸다. 뛰어난 외모와 피지컬 덕분에 모델 시장에서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고 그는 머지않아 한 모델센터에서 장기 계약 제의까지 들어오는 루키가 될 수 있었다. 이후 그는 오리온 샌스미트 CF를 통해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 정우성은 2018년에 세월호 다큐멘터리 영화인 그날 바다의 나레이션을 맡아 많은 호평을 받았다. 그는 수많은 연예인 중에서도 사회적 의식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스타일이다. 탄핵 정국이 이어졌던 2017년 12월 정우성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그의 정치 철학을 가감없이 피력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에 관해 정우성은 한국은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압력이 들어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정치가 일상에서 멀어져 버렸다. 하지만 국민이 나라의 부조리에 대해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터뷰했다. 그는 신문, 정치 매체, 청춘 콘서트 등 정치관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매체에는 무보수로 참석한 적도 있을 정도로 사회적 의식이 뚜렷한 편이다. 정우성의 올타임 레전드 영상 중 하나로 영화 뷰티의 오토바이 씬을 빼놓을 수 없다. 정말 많은 연예인이 이 영상 속의 정우성을 언급하기도 했을 정도다. 슈퍼주니어의 최시연, 배우 최진혁, 에픽하이의 타블로, 한지민, 한효주, 현빈 등이 이 비트 속 정우성을 인상 깊게 봤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다. 정우성은 비트 김성수 감독의 페르소나나 마찬가지인데 비트를 시작으로 영화 태영은 없다, 무사, 중천, 그리고 아수라까지 총 5편의 작품이 모두 두 사람이 함께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서로의 커리어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두 사람. 비트는 정우성에게 올타임 레전드 신을 만들어준 작품이기도 하고 김성수 감독과의 인연 그리고 전성기를 제대로 열 수 있었던 열쇠와도 같았다. 2019년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정우성과 김혜수가 함께 찍힌 한 장면이 여전히 인기다. 휴대폰을 만지던 김혜수가 정우성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는데 그 표정이 마치 우리네 부모님 표정과 똑같을 정도로 아리송하고 정우성의 표정은 딱 알려줄 것만 알려주고 쿨하게 자기 할 일을 하는 모습이 찍힌 것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혜수 언니 아직도 이게 안 된 표정인데 그에 반해 정우성 표정은 너무 쿨해서 부부 같기도 하고 아들이 알려주는 모습 같기도 하다 는 각종 반응이 터져나왔다. 독보적 비주얼, 거기다 매번 갱신하는 연기력과 위트까지 모두 갖춘 배우 정우성, 언제 또 어떤 차기작과 함께 돌아올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